안녕하십니까. 해남뉴스입니다. 보성과 무안을 잇는 철길이 해남 계곡면을 지나게 되는데요. 현재 노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계곡면 주민들이 마을 앞을 지나는 구간에 대해 교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육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곡면 여수, 용계, 반계 등을 지나는 이 철길은 3곳의 교량과 4곳의 토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교량은 하천 주위로 세워지고 나머지 부분은 흙을 쌓아 높이를 맞추는 토공 작업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여수마을과 용계마을부터 계곡천 사이 1.3km 구간에 높이 10m의 용벽이 생겨 인근 마을과의 단절과 고립이 우려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12m, 13m 독 쌓아놓고 열차 지나가는데 어디가 있었죠? 요즘 세상에. 다 고가로 가고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제방해갖고 나중에 전쟁이 나면 물 막을 일 있어요, 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에게 다리로 있더라도 일조권, 통풍권 등의 개선이 미미하고 교량화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밀조건이라든지 조망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검토부터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내부 검토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철도 사업 초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공단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설명회도 제대로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방송 육형주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일명 제2프로젝트 구성지구 사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발 면적 중 80%가량의 토지화가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은 부당한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다르게 태양광 발전 시설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는 등 주민과의 마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인구가 줄면서 30년 뒤 사라질 수 있다는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전라남도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분류됐는데 이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해남군은 소멸 위험지수 0.29로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멸 위험지수는 20, 30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1.0 이상이면 정상,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20, 30대 여성 인구가 19만 6천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 5천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지난해 전체 인구 가운데 20, 30대 여성 비율이 8%가 안 되며 조만간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육과 육아 정책을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노영수입니다. 각종 쓰레기 10톤이 쌓여 있었던 마산면 3남매의 집을 기억하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선 청소 활동에 이어 도배 장판 교체까지 진행한 덕분에 3남매가 깨끗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창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들 3남매는 지체장의 4급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쌓여가는 물건을 감당하지 못해 10톤 정도의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들 3남매의 사정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나서 쓰레기 치우기 작업은 물론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부서졌던 변기도 새 변기로 바꾸었으며 찬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람막이 공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제 단장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정리돼서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거나 그럴 때 항상 적십자 봉사원이 달려가서 정말 그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마산 면사무소는 또 아이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겨울 이불을 마련하고 적십자사 해남지구 협의회에서는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정리 깨끗이 했으니까 우리도 깨끗이 정리하면서 잘 살게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3남매와 3남매 아버지가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해남방송 이창섭입니다. 장애인들이 정성을 담아 제작한 목공품이 해남 등대원에 전달돼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월부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야외 평상과 의자 등 다양한 정원 가구를 제작하는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제작된 목공품은 올해 말까지 기부될 계획입니다. 작당은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룬다는 뜻인데요. 해남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교류하며 문화예술 품앗이를 실천하고 있는 문화예술 집단 작당이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세일 목수의 숲속 공방에 모인 사람들이 소나무와 사슬의 나무를 분주히 다듬습니다. 직접 깎고 다듬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재료들은 자신만의 숯을 만들기에 사용됩니다. 이번 수업은 각자가 가진 재능을 함께 엮어 풀어내기 위한 모임, 작당에서 마련한 목공 수업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풀어내서 이렇게 뭔가 엮을 수 있는 게 어떤 장소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가진 재능들, 각자가 생산해내는 물건들, 뭐 손재주들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엮어내서 작당은 도구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재주를 키워주기 위한 목공 작당과 더불어 자신만의 집을 짓거나 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법과 설계 등을 공부하는 집짓기 작당,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읽어보는 책 읽기 작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엔저부터 이제 만드는 거 좋아해서 이제 또 근데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제 이렇게 또 좋은 자연과 함께 이제 같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서 더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재능 많은 지역민들이 모여 만든 작당이 문화예술 품앗이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박수은입니다. 해남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지난 9일 우술체육관에서 제5회 연합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가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학부모 등 700여 명은 지역별 팀으로 나뉘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남공업고등학교가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해남공고는 지난 12일 승원종합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1,0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며 산학협력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뿌리산업과 전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명장 공방지원 사업에 선정돼 3,3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체육인들을 위해 승합 차량을 장애인체육회에 전달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차량 전달식을 갖고 무사고와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고사를 올렸습니다. 제13회 해남 땅끝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29일 우수영 관광지와 문내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하프 코스와 10km, 5km 코스로 진행되고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황토고구마를 비롯한 기념품이 전달됩니다. 참가자 접수는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송지면 어불도 출신의 어당 박문순 화백 특별 초대전이 다음 달 20일까지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박화백은 거친 물결 위를 힘차게 항해하는 범선의 모습을 주로 그려내는데 이를 강렬한 색채로 묘사해 눈길을 끌고 단편성과 다원성을 동시에 표현해냈다는 평을 받으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